각자 이민의 목적이 다른데 저희의 경우는 일은 은퇴이민이었어요. 많지 않은 가진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를 찾아야 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서 투자 수익률이 7, 8%라고 자료도 보여주고 했는데요. 그 이민업체에서 실제로 파나마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듣던 바와는 달리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투자 수익률도 실제 수익률은 한 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채나 과일 같은 식료품 가격은 우리나라의 60% 정도? 고기도 싸긴 한데 소고기의 경우는 로컬 고기는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고 미국산이나 아르헨티나 수입산을 먹게 돼요. 그럼 또 한국에서 하는 생활비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더라고요. 외식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팁까지 더하면 더 높게 느껴지고요. 이래저래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생활비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쓰고 있게 돼서 저희는 파나마 시티에서는 정착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보케테나 북미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소도시로 갈 수도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물가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특히 환경은 너무 좋은데 시골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살기에는 너무 정적이고 저희는 좀 젊고 그래서 맞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파나마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딱 중국 사람들 같아요. 일단 중남미에서는 잘 사는 나라에서인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타 인종이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저는 코로나 초기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정말 차문을 내리고 저한테 코로나 코로나 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마트에서도 이제 더듬더듬 스페인어로 말했다가 제 말투를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것도 당해보고 식당이나 어딜 가도 스페인어를 못하면 그냥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나도 나름 교육받고 자란 사람인데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친절했고 그 친절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파나마인이 아니고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파나마시티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첫 인상은 약간 회색 도시의 느낌이랄까? 홍콩하고 분위기가 비슷한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지하철도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타보고 버스도 타보고 하느라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되게 많이 가봤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가면 안 되는 곳도 있고 마트 주차장에서도 낮에 뭐 차 안에 뭘 두고 내리면은 그냥 창문을 깨고 절도가 일어나서 절대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되고 뭐 밤에 강도를 만났던 사람들 얘기도 듣고 뭐 현지 사람들도 밤에는 잘 안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긴 한 거죠. 제가 살던 아파트 1층에 커피빈이 있는데 거기서도 청부살인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강아지랑 같이 갔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동물 검역을 받았어야 했는데요. 검역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10,000원, 미국이나 멕시코는 없었는데 파나마는 160불을 미리 내고 근무 시간 이후에 도착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을 내고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 출근하자마자 갔는데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아침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느라고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반을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강아지는 그냥 가방에서 힘들게 기다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막상 검역 과정은 별거 없고 돈 내고 영수증 끊고 그냥 서류 검사하고 끝이었어요. 은행일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있을 각오를 하고 은행에 가고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줄게, 뭐 내일까지 연락을 줄게, 보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일 처리 하나를 하려면 그래서 3-4번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답달을 해야 되고, 영어 공용 국가로 파나마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스페인어 자체도 어렵지만 파나마 스페인어는 약간 슬랭처럼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더듬더듬 이제 말을 하면 그것조차 짜증이 나서 인상을 바꾸기거나 이제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런 식이니까 점점 사람이 더 주눅들어서 못하게 되고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도 정말 험악하게 해서 이제 정차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자마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클락션을 엄청 쉴 새 없이 울려대는데, 집에 있어도 그 소리들 때문에 귀가 얼얼할 정도고, 점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이런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정 떨어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경험도 많이 당하게 되고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한국은 연간 습도가 65% 정도고 파나마는 76% 정도래요. 근데 그 10%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오션뷰 아파트에 살았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집 천장이나 문 이런 데도 곰팡이가 피고요. 옷이나 가방 이런 거는 물론이고 천 같은 거, 저는 처음 경험해 본 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런 날씨 같은 것도 한번 실제로 좀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파나마에 먼저 간 이유는 일단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고 달러 베이스다 보니까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 거였는데, 실제로 살아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었고요. 파나마도 나름 장점이 많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제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느껴봤을 때 그런 물가, 그리고 저희의 이민 목적,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됐던 거는 사람들의 습성,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고민을 하면서 지체하기보다는 빨리 결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해서 저는 이제 파나마를 떠나게 됐고요. 파나마도 나름 적응하고 살다 보면 맞는 분들은 또 좋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